23년 7월 30일 일요일이고요. 오전입니다. 9시 50분. 책 좀 보다가, 네.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제가 어제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주 인력이 됐죠. 그리고 카이가 그게 기관 그런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중에 인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어 그 목표가 목표가는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그 뉴스를 통해서 17만 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2분기 실적이 조금 많이 안 나와서 이게 만들어 파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하다 보면 못해도 이제 뭐 1년 이상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텀이 있거든요. 분명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17만 원. 그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번에 영업이익이 23년 2분기 영업이익 하락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28일이죠. 그러면 2분기하고 요번에 그 23년 1분기 23년 2분기 비교해보면 1조 7,981억이 매출액이에요. 그죠? 작년 2022년 2분기보다는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7%고 당기 수익률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23년 1분기보다 줄었다 이거예요. 영업이익이 63.6%, 23년 1분기는 2285억이었는데 요번에는 23년 2분기에는 831억 했다. 그죠? 단기 순이익도 좀 줄었네요. 35% 줄었어요.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는 많이 늘었는데 전기 대비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조금 4.7% 마이너스고 전기 대비는 마이너스 63.6%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이제 이렇게 와락가락 막가락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찍었다가 조금 말실수를 해서 찍었다가 다시 하는데, 컨센서스 23년 거 보면 지금 2분기 거는 반영이 됐어요. 그죠? 3분기, 4분기가 남았는데 뭘 보실 거냐면 1분기가 2285억이에요. 여기서 제가 틀렸는데 그러면 4분기는 얼마냐? 2308억이죠. 그러면 1분기 때의 주가를 넘어선다. 그죠? 일단은 넘어선다. 그죠? 그리고 24년도 봐야 되는데 24년에 이게 24년께 지금 봐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4년은 아직 안 봐진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23년 12월, 그러니까 23년 말에는 2,308억 원으로 1분기보다 높기 때문에 1분기보다 높기 때문에 주가는 차트를 볼게요. 주가는 이 정고점을 터치하거나 더 이상으로 갈 수 있다. 근데 2004년도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에 나오냐에 따라서 좀 선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다. 이해되셨죠? 어차피 4분기까지 가면 여기까지 주가가 올랐던 이런 실적이 뛰어넘으니까. 이해되셨죠? 다시 보여드리면
2,300억, 2,308억이에요. 그리고 2,285억이죠.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방산주 대장주이고, 그리고 로켓도 쓰고 있고, 카이라는 한국 항공 우주를, 예, 항공우주를 나중에 애매해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카이라는 게 한국 항공 여기가 지금 보면요,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예, 한국수출입은행이에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예,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오션도 뭐 그렇게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인수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뭐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좀 5조가 안 되는데, 지금 발사대라던가 이런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수받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가 그룹이 더 커지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전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인수하게 되면 모멘텀이 또 생기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선을 로켓 쓸 때 스페이스 X처럼 추진체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셔야 돼요. 진짜 길게 가셔야 돼요. 주가가 뭐 이렇게 차트가 옛날 과거 차트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인해서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수출이 유럽을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고, 오히려 여기까지 조정 받았으면 턴 어라운드에서 다시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이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올해까지는 내년에는 다시, 올해 말까지는 다시 여기 다시 터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공시 계약이라든가 수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뉴스 나오면 이제 호주를 뚫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호주를 뚫었다고 나왔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기 때문에 이 방산에 어느 정도 매년 예산을 통해서 조금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북한이라는 거를 대치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무기들이 없다 보니까, 수입할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수입을 한다. 그래서 호주도 27년까지 하반기 129대 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총이 지금 얼마 안 돼요. 지금 이제 6조가 좀 안 되는데, 나중에 2차 전지 산업이 끝나는 시점이죠. 2025년 넘어가서 2027년 넘어가 이제 조금 가라앉게 되면 이 방산주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전점 싸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제 3차 대전이라고 저는 봐요. 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자체만 봐도 인명 피해가 상당하긴 해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에서 무기 지원하는 정도도 조금, 예, 조금 살상 민간인들도 살상이 되는 그런 무기들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 회사는 되게 많이 클 수 있다. 그리고 우주선 산업도, 예, 계속, 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오션이라는 그 회사 대우 조선해양을 인수했기 때문에 하나오션으로 바꿨죠. 그 회사, 그 선박 회사에다가 뭐 한 자회사인 하나 시스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레드백 자주 K9 자주포 이런 거를 배에다 설치하게 되면 군함이 됩니다. 군함이 되면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면 방산 산업에 일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판매처가 확보되는 거죠. 방위산업청으로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오션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대주주가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78%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커지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자연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그때 이 LNG 뭐 가스도 운반선도 있지만 군함이라든가 잠수함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왜냐면 하나 시스템의 레이더, 뭐 K9 자주포, 무인 발사죠. 무인 발사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천무 같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무기들을 탑재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국 항공우주보다는 대우조선해양 첫잔하는 기업부터 먼저 MA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차트로 간다면 여기까지는 빠질지 않을 것 같고 뭐 미래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 많이 빠져봐야 뭐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도 아니에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요번 2분기가 800억인데 3분기는 1500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어요. 바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그래서 2004년도 1분기, 2분기 실적이 아직 컨센서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예, 8,400억이죠. 예. 23년보다 24년이 좋고 25년이 좋아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산주는 이제 하나씩은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제 폴란드에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생산 기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유럽 쪽에는 더 이제 조금 뭐랄까 수출하는 데 있어서 영업이익이 좀 더 올라가겠죠.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고 고객 확보가 꾸준히 되고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 단점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상황하거나 약간의 이제 전쟁이 중단됐을 때는 조금 영업 실적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장기 계약이 나다 보니까 뭐 쉽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방사는 이게 세월이 갈수록 무기를 10년 주기든 7년 주기든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한이 대치하는 중에 무기 기량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싸게 더 많이 매수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가시면 이 기업도 노후 대책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 대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컨센서스 자체가 23년보다 약 한 3천억 증가하죠. 3천억 증. 이건 컨센서스일 뿐이지만 그냥 이거를 갖고 그냥 100% 믿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우상향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유럽에 이제 폴란드에 기지를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가 호주, 영국 이런 데 수출을 하게 되면 이 회사도 가치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수입이 이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 생각하시면은 뭐 2,400억, 2000년도 2,400억이니까요. 지금은 뭐 몇 배가 올랐습니까? 그죠? 3배 이상, 3배 가까이 되죠. 여기 가면 또 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못해도 지금이 5조라고 봤을 때 못 가도 뭐 8조 이상은 갈 수 있죠. 그죠?
30%? 30%? 그 정도? 뭐 유럽 그 27년까지 또 이제 무기 그런 계약도 호주에도 할 수 있으니까 선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쌀 때 무조건 매수다. 다시 여기는 터치한다. 무조건 터치한다. 14만 원은 다시 터치한다. 목표가도 17만 원 써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방산주는 꼭 한 번은 이건 2차 전지만 뭐 몰빵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2차 전지 떨어질 때 방산주가 좀 올라주면 괜찮지 않느냐. 예, 반대 매매도 안 나가고 뭐 자기 돈이신 분들은 그래도 뭐 너무 떨어지면 사람이 자기 돈이라도 손절하고 싶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방산주 그 2차 전지가 떨어질 때 방산주는 올랐어요. 이게 이날이에요. 27일이죠. 이날 올랐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볼까요? 27일 27일 여기네. 떨어졌다고 27일.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많죠. 예. 26일부터 27일 떨어졌다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7일날 예, 올랐어요. 26일날도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지만 올랐다고. 그럼 이게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다시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싸게 사면 좋은데 5일선에서 일단 사야 되는 거고 21선에서 사야 되는 거고 60일선 사야 되는 거고 120선 사야 된다. 터치할 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많이 예를 들어서 쉽게 여기 한 주 사면 여기는 두 주 사고 여기 네 주 사고 여기 8주 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야 평단가가 낮아지고 주식 수가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전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